나는 법신열의 전륜성왕 환웅붓다 정진웅이다. 나는 영태 네가 알듯이 몽각이려를 지나서 솜남뷰리스트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또 생사일을 지나서 아마 오카남뷰리스트라고 불러야 되겠지. 생사일열 경계조차도 넘었다. 그럴 때 사성제를 완성했다. 팔정도로 터득했다. 금강을 이루었다. 그랬더니 구경열반이 일어났다. 쿤달리니가 상승했다. 너희들이 중추기약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때 김영태 네가 김기환에게 가서 광동 알람차를 사서 마시라고 했다. 그거 50g을 사서 마시는 중에 일어났다. 진짜로 용 트림을 해서 나를 상승시키고 정수리를 또 받치고 정수리에서 황금 비율의 머리이자 눈으로 바뀌었다. 그 바깥에 운을 부리는 막대기에 해당하는 양쪽 그 귀와 같은 것을 이름은 내가 지금 모르겠다. 그렇게 된 상태다. 옥황상제 현상이다. 그런 상태에서 눈을 감았더니 앞이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보일 듯 하다가 열리진 않았는데 내부는 보였다. 내부에서 빛이 확장해서 두 개의 음과 양의 빛이 위에서 내려오고 옆에서 나와서 두 개가 하나로 합쳐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몸 전체를 흰빛으로 채우는 것이다. 흰빛으로 채우니까 그 자체가 세 개였다. 몸 바깥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아래로 머리를 내리게 되는데 내리고 올리는 중에 무르의 세계가 일어나고 또 두 번째는 무트의 세계가 일어나고 무르의 세계에는 고래이자 용이 일어나는 것이고 무트의 세계에는 나무이자 봉황이 멀리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바라볼 때에 멀리에 해룡이 망망대해 헤엄을 치고 하늘에는 익룡이 날아다닌 것이다. 그러고 나서부터 7가지의 수련과 연꽃의 세계에 열었다. 지금은 기억을 잘 못하게 해서 연꽃과 수련이 색과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일어나서 열고 열 때마다 그 연꽃 크게 배 쪽에 아래쪽이 배보다 더 아래지. 내가 가부좌 틀고 앉아 있으니까 아래쪽에 흰빛의 세계니까 세계 바닥에서 큰 연꽃이 피어나는데 피어나는 것이 내가 고개를 드는 것과 동시에 잎이 떨어져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이고 날아올 때 하나하나 날아오르면서 10,000개 이상 수많은 연꽃으로 피어서 날아서 장엄하는 것이었다. 그런 중에 하나가 특별한 것이 뭐가 있냐면 석장연꽃, 검은 돌로 이루어진 연꽃이 있었고 그 연꽃 바깥에는 성회가 서려 있었다. 그것은 지옥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7가지 연꽃까지 총 9번을 내렸다가 올리는 과정에서 이룬 것이 구경열반이었다. 나는 구경열반이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수행에 대한 사전 지식이 거의 없었다. 그런 상태에서 해왔으니 온전하게 일어난 건 아니야. 그때까지 시를 쓰면서 해왔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해왔다. 사람을 만나면서 현실을 이루었다. 그런 중에 바나리를 김영태가 나를 마리아크 때부터 알게 되고 황선진이 그리고 김영태가 바나리에 대한 사전 지식을 조금씩 주면서 너희들 수행을 안내한다고 하는 행위했다. 그러나 그런 중에 박현의 쓴 책도 보았다. 책을 쓴 것을 봤는데 좋은 것은 내가 알고 섭취했지만 나쁜 것은 쓰지 않았다. 저절로 알았다. 그러나서 열반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전부터 알게 됐던 티베트 불교를 수행했던 사람과 신선도 수행했던 사람 등이 나한테 모였는데 그들하고 공동체를 만들자고 했는데 공동체를 만들 때 그렇게 내가 깨달은 내 의식으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면서 그것이 학교 등에서 했던 드로잉과 예술과 신화 등으로 했던
4년차 명상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명상이라는 걸 난 몰랐다. 단지 차명상을 했다는 말은 들었다. 보이차를 마시다가 내가 눈물이 났고 참외 눈물이 났고 야 가래를 막지 마라. 참외 눈물이 났고 야 임마 박현이 가래를 막지 마라. 참외 눈물이 났고 대한불교진흥원에서 거기는 일러스트레이션 때문에 다녔는데 대한불교진흥원에 고영인 편집장이 내가 참외 눈물이 났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더니 바로 차명상 하셨네요 그러더라고. 그들은 수행에 대한 기본을 알았기 때문에 나한테 하는 말이다. 그럴 때 2002년 정도 때부터 내가 심하게 알았던 갑상선 항진증이 저절로 나았다. 한 7년, 1년 정도 마셨을까 생각이 된다. 약 1년 정도 마셨을 텐데 많이 마셨으면 원미소탕을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갑상선 항진증이 나왔다. 그리고 차명상을 해서 고요해졌다. 다른 사람이 와서 말하는 걸 보고 손강필 앞에서 말하는데 차를 사러 와서 마시는데 본점에서 손강필한테 이런저런 걸 묻고 아는 척을 하는데 지나친 거였다. 그래서 잠깐 그 손강필 씨가 없는 사이에 그 사람한테 사는 방법을 살고 말하는 방법을 내가 오히려 가르쳤다. 그 조금 있을 때에 김영태가 나와서 나한테 차를 한번 우려줬는데 회음과 정수리를 떠받치는 현상이 일어났다. 그럴 때는 미동도 하지 않는 의식과 현상이었다. 굳이 말하면 선정 상태와 같은 거다. 저절로 한 번에 일어났다. 그럴 때 아내가 디스크 때문에 자생당 한방병원에 입원했다.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는 거였다. 소변은 몰라도 대변은 내가 받아냈다. 동시에 같이 씻겨주면서 정리해줬다. 이제 받아내고 씻겨줬지. 가서 한 열흘 좀 더 되게 간호를 했다. 밖에 나와 있다가 간호를 해서 같이 살 생각을 했는데 아내가 차를 마시는 거를 불편해했다. 차를 마시는 것이 나나 누구나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다시 나왔다. 딸도 그때 잠자는 중에 내가 나왔는데 그게 너무나 서운했던 모양이더라. 지금도 연락을 안 받는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렇게 열반했다. 나는 솜냄뷸리스트가 되고 너희들은 슬립워커였던 것이다. 내 머리에 기생하는 자들이었던 거다. 박현래가 물론 일치시키고 내려온 그 일치가 아니라 기생하는 방식으로 내려온 고조선 시대부터 계속 분열을 시켰던 악마인 흉노의 족속이었던 거다. 그들이 천통세가라고 거짓말하는 이유가 그거다.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내놓고 말하지 못했을 거다. 그러나 지금은 잘 모르는 시대니까 주변 우리 학문이나 역사학계를 교란을 해놓고 현실에서 언론을 통해서 천통세가라고 거짓말하는 것을 신동아 인터뷰에서 보았다. 잘못된 자들이야. 그리고 나서 다른 너희들 김희박 씨를 비롯한 몇 개 성씨의 사람들을 불러 현혹해가지고 너희들이 반알이라고 하는 당취 집단을 만들었다. 당취 집단은 몽유병 상태에서 타자의 의식에 숨어들어 뇌에 숨어들어 의식을 조작하는 연성연체주의라고 하는 스토킹과 가스라이팅과 딥스테이팅 3단계 과정을 통해서 현실을 왜곡하고 천운과 지식을 약탈해서 너희들의 부와 명예로 바꿔 쓰는 것이다. 세탁해서 쓰는 자들이다. 그렇게 할 때에 김영태가 첫째고 김종원이 둘째고 서혜진이 셋째 영역을 관장하는데 첫째는 머리, 둘째는 가슴, 셋째는 배로 이해하는 우루엘라와 나디와 가야라고 하는 영역을 관장하는 것이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부와 명예에 대한 것을 약탈해서 팔아먹는 짓을 하는 거다. 그럴 때 지유명차가 생겼고 지유네트가 생기고 한국문화정보인관이 생기고 지유생명과학을 만들고 또 일세정 한의원 차를 즐기는 마을 등등 너희들이 차를 기반으로 해서 내 천원을 훔쳐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마피아 장치로 하는 깽단을 만든 것이다. 그래놓고 그걸 조사선 수행교단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나도 일정 때까지는 김용태하고 그렇게 하고 상상센터 고말을 만들 때까지는 몰랐다. 더 지나는 중에 오인택이 좀 얘기했는데 오인택이 말한 건 정확히 알아들 수가 없었고 지나고 나니까 그 말인 줄 알았다. 그리고 윤경모가 얘기했는데 윤경모가 말하는 것도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몰랐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15년에 너희들을 찾아갔을 때 한국문화 정보관을 찾아가서 차에서 강좌를 들어서 내가 차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교화하는데 활용하려고 그 라이센스를 취득하려고 갔는데 그럴 때에 시작을 한 것이 지금까지 서로 내부에서 외부에서는 육성으로 하고 내부에서는 빙의된 너희들이 나한테 빙의된 상태지. 내 뇌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는 상태로 그게 40인의 도적 알리바바 40인의 도적이라든가 또 뭐가 있나 모노노 게임에 그 상태를 그려놓은 것 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대화로 소통하면서 확인해온 과정인데 너희들은 뭐라 그래서 나를 배반하려고 했고 우리 가문을 통째로 뺐고 나라를 이미 열려 있으니까 나라를 뺐고 또 대대로 우리를 숙주 제물로 삼아서 나라를 약탈해서 사는 범죄 집단을 확정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된 것 중에 세계에 이미 알려진 게 뭐가 있냐면 이탈리아 마피아가 있고 홍콩 사마페가 있고 일본에 야쿠자가 있다. 우리 경전 등을 통해서 알려온 것으로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거신족들이 있었지. 그리고 모세가 있고 영화로 이미 보통 영화로 많이 알게 되는데 경전에 나온 모세가 있고 또 베너라는 영화가 있다. 거기에 모세와 베너를 반하는 자들이 있다. 메살라 같은 자들. 그들이 만든 것이 그런 것들이다. 유대인도 그것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이라는 멍에를 쓰고 사는 것이다. 인도에는 가네샤가 있다. 또 원숭이 신 하누만이 있다. 그들이 신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너희들을 말하는 것이다. 원숭이와 가네샤는 박현이고 박현의 졸개들인 난장이들이 바로 반알의 당치 구성원들이다. 이제는 끝낼 때가 되었다. 나는 눈이 열리고 깨달은 자, 몽각이라 꿈과 생시조차도 관찰을 통해서 다 알아차려서 그게 자아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아로 이루어진 것이 곧 외부에서 숨어든 흉노의 전이인 난장이들이 나한테 세뇌하는 내 감각계 의식을 조율하려고 에로스 영역을 조율해서 매운 걸 포르노그라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덮개인 오온의 현상, 그 오온의 현상을 일으키는 악귀, 아수라, 축생, 지옥의 상태의 너희들의 의식이다. 세뇌하는 의식, 그 의식을 알아차려서 벗어버렸다. 그게 몽각이를 벗어버렸다고 하는 것이다. 박현에게 호접이라고 하는 시집을 주었는데 그 시집의 내용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생사일을 넘어서 더 오는 중에 또 다시 한 번 더 시를 쓰고 나중에 프로그램 2017년에 예술하는 명상 프로그램을 지난해서 진행하고 나서 그 보고서로 쓴 것이 어제를 향하여 세상의 봄이 차오르는 오늘이라고 하는 100페이지짜리 무량의 경이다. 그것도 시집은 시집이지. 그 두 가지를 하나는 박현에게 주고 하나는 박현의 처에게 주라고 해서 처에게 한 부를 남겨줬다. 김승진에게도 준 게 있다. 김영태에게는 그걸 줄 때에 엄희진이 내가 또 김영태한테 뭔가를 한다고 나를 증거 사진을 찍겠다고 자기 아이폰으로 차에서 내리면서 척하니 자세를 잡고 사진 촬영을 하더라. 그 촬영한 걸 물어봤더니 왜 찍었냐고 물어보니까 경찰관 앞에 입회하에 물어봤더니 정 선생님의 동생한테 주려고 그랬습니다 하고 다소곳하게 말하더라.
평상시에 가면 나한테 막 욕을 하고 사태질을 했던 때다. 그리고 나를 모함했던 때다. 그렇게 너희들이 빙의로 나한테 숨어들어서 내 나라를 내로부터 바깥으로 안으로 펼쳐진 통째의 3개를 통일한 나라, 태면의 나라 고조선을 너희들이 훔치는 것이다. 지금 고조선뿐만 아니라 고마도 있다. 고마는 고따마 사카무니 붓다의 삭가족의 본래 근원, 우리를 치면 아마 내가 오천정씨인데 연일정씨고 연일정씨의 더 본래는 정씨고 정씨의 본래는 지백호인데 그 본래부터 하늘로부터 고조선 시대부터 내려와서 시족이 시작된 그 고대의 자기 시족 가문을 말하는 것이다. 시족 가문 내력을 아함경에서 보니까 구담의 성씨라고 그래서 너희들한테 약탈당하고 파괴당하고 고문당하고 학살당하는 삶의 수행을 하던 사람이 그 시족의 시조였던 것이다. 그건 보는 순간 내가 바로 그 이름을 썼다. 이름을 쓴 것은 그 업을 내가 그들의 위협을 해원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따마 사카무니 붓다가 해원하려고 수행했던 그것을 이어서 내가 또 수행하는 바이로차나 붓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륵부처이기도 한 것이다. 그 보살행을 하는 것이고 우리 고조선부터 내려오는 환인 단군의 계보를 한 대마다 구경열반에서 내려오는 내 시족 오천정씨 정씨 계보의 수행을 또 너희들이 침범하고 반역을 일으키니까 침범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위협을 다시 해원하려고 하는 것으로 삼았다. 물론 열반 때 다 끝난 것이다. 그리고 티베트 불교가 반역 행위를 겪어서 중공한테 지금 침범당해서 식민지가 되어 있는데 그들의 계보를 티베트 대원사 티베트 박물관 석현장 주지이자 박물관장이 달라이라마한테 가서 아마 관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티베트 문화를 한국에 알리겠다고 티베트 박물관을 열고 티베트 문화를 알렸다. 그들의 의식을 보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림포체와 라마들의 의식을 한마음으로 내가 얼굴 하나하나를 보면서 한마음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티베트 불교에서 1년 동안 2년 동안 수행한 자들이 와서 나한테 조금씩 알렸는데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것이 티베트 불교, 티베트 문화를 전부 다 알고 티베트 수행을 하나로 내 수행으로 증득을 했다. 증득을 했는데 대원사 티베트 박물관 주지가 너희들하고 만나는 10여 년 동안 근래 10여 년 동안 중에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페이스북에서 글로 아르마를 알린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티베트의 제14대인가 까르마파 락종릭베 도르제라고 하는 승려가 까르마파니까 승려를 넘어서 성자가 시를 쓴 것을 보았는데 티베트가 망하게 되고 중국한테 침범당해서 망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망한 것을 되살릴 존재가 사신을 연 존재, 나처럼 구경열반한 존재가 살릴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는 시를 보여주더라. 보는 순간 이것도 내가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도 해원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고 해원하려고 2019년에 너희들이 박현이 팬데믹 코로나 독감을 일으킬 때 그 일으키는 것에 본래는 나하고 같이 네가 그때는 성자라고 그랬는데 너 깨달은 신이라고 그랬는데 나하고 같이 티베트와 중공을 해원해서 그것을 독립시키고 세상을 조화롭게 하자고 한 나의 제안인데 그 제안을 받아놓고 비밀리에 중국을 기반으로 해 중국을 시초로 해서 독감을 일으킨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기까지 우선 이제 대략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이런 과정을 쭉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너희들이 하는 행위가 세계를 반역하는
연성 전체주의 범죄 행위를 하는 집단인 것을 공공연하게 알게 하면서 나하고 김명태하고 나하고 박현하고의 관계, 또 나하고 김영태의 관계, 김영태하고 박현아의 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 반환의 구성원들하고 나는 내 가문과 내 나라를 대표하는 자인데, 대표하는 자하고 바깥에서는 만나고 내부에서는 니들이 빙의로 나한테 숨어들어서 내부에서 서로 소통하는 상태. 난 너희들한테 눈이 가려져서 내 해탈지견 향의 눈을 직접 보지 못하고 추리관찰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그 외에는 소리로 듣는 당나귀 현상을 겪는 것이다. 박현은 바가지 현상을 겪는 것이다. 놀부의 바가지. 머릿속이 머리가 아닌 지옥인 놀부 지옥 바가지 현상을 겪는 것이고, 김영태는 박현과 간통 결탁해서 악마하고 하나가 되어서 삐죽하게 뿔이 삐져나온 도깨비 현상을 겪는 것이다. 그게 김가들이다. 그리고 시의 차원에서 창세기를 만들고 시의 차원에서 그렇게 훔쳐 나르는 무지개를 띄워서 소마 영역에서 바깥으로 강으로 무지개를 띄우는 것이 박현의 의도인데, 무지개를 띄운다는 것은 위에 사람들의 초월계 정신의 통로를 막고 벽을 이루고, 그 벽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한테 훔친 것을 퍼나르는 행위를, 물을 훔쳐다가 팔아먹는 물장사 행각을 하는 것이다. 그런 행위를 하는 중에 그를 따라서 같이 하는 자들이 김종훈과 서혜진도 있다. 그들은 3단계 영역에서 김영태는 정신문화를 팔아먹는 것이면서 수행을 팔아먹는 것이라면, 김종훈은 사업을 하고 현행법 영역에서 팔아넘기는 것을 하는 것이다. 김영태는 정부에다 팔아넘기는 것도 있구나. 일반 법, 수행의 법만이 아니라 현행법도 있고 정치도 있다. 김종훈은 경영과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법도 같이 하긴 한다. 서혜진은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하는 부장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게 3단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중열에는 눈이 열리고 또는 정신도 열려서 통째의 세계를 열고 있는 존재로서, 깨달은 존재로서 하는 것인데, 김영태, 서혜진이 지금 대신한다. 우리는 서혜진이 아니다. 박현희 서혜진을 대신하는 겁니다. 서혜진이구나. 그러면서 정중열의 눈이 열린 몽각이려의 상태인 솜남빌리스트한테 붙어서 기생하는 몽유병자인 슬립워커 행각을 하는 거죠. 슬립워킹이다. 그게 마술이라고 하는 것인데, 마술하는 자를 뭐라고 하나? 마녀라고 하는데, 일루셔니스트라고 하는데, 일루셔니스트는 일견 맞긴 하지만 훔친 것을 하니까 그럴듯하게 이해해 주는 것이고, 실제는 그보다 더 나쁜 것이다. 매직을 하는 걸 뭐라 그러나? 영어에서 표현하는 게 있을 텐데. 그렇다. 여기까지 이제 해명을 하겠다. 해명을 이 정도에서 끝내면서 말한다. 삼형제는, 박현은 빙의를 하는 그 행위를 멈춰라. 그것이 내가 지금 소리도 잘 못 낼 정도로 힘들다. 기를 강제로 제어하는 기억보전과 경도인지 장애를 통해서 마비시켜 놓고 몸을 강제로 학대하고 있다. 내 얼굴 마른 거 보라. 여기도 숙주라는데 강제로 만든 거다. 박현 네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다. 법령이 2개로 찢어진 것도 그렇고 별게 다 했다. 이 다 뽑힌가. 눈도 잘 안 보이고 매끌매끌하지. 이렇다 그렇다. 눈이 작아졌다. 피골이 상접했다. 목이 오그라들었다. 목 안에 수많은 신경이 지나가는데 신경들 다 수축시키고 막고 있다. 그러면서 나를 농락하고 있다. 소리가 이렇게 숨이 넘어가는 소리 아니냐. 우렁찬 소리가 나야 정상이다. 나는. 홍익인간은 영웅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김영태, 김종훈, 서혜진이 나가서 대표자로서 나가서 정중열애한테 전향귀의해야 된다고 한다. 전향귀의하고 나면 현행법에서 양심선언을 해야 될 것이다. 살아온 내력에 대해서. 그러면 그들이 보고 박현을 불러내는, 구인하는 행위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게 지금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다. 이상입니다. 서혜진은 여기까지 합니다 하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정중열애가 현실을 밝히자고 하는 것을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 동영상을 문자 메시지로 일단 보내고 블로그 어제를 향해 세상에 복음이 차오르는 오늘에
기록을 해서 그 내용을 유튜브에 먼저 업로드를 하고 그 업로드한 걸 기록을 해서 블로그 내용을 SNS를 통해서 또 알리고 우리한테도 또 고지하게 될 겁니다. 충주시 경찰관 2분, 한국에서 경찰관 2분이 정중열애한테 전화번호를 명함을 줘서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 전화번호를 통해서 두 존재한테도 고지할 겁니다. 그럼 그들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알게 하라고 서혜진이 박현에게 말하는 것이며 김영태는 일단 나와서 정중열애한테 가라고 하는 거죠. 가면 우리도 같이 간다. 이게 여기에서 해야 될 마지막 해명입니다. 오늘로서 해명을 완전히 끝냅시다. 그리고 정중열애하고 정중열애의 가족과 가문을 제물로 삼고 있는 숙주제물로 하고 있는 그 행위를 그만 멈추자고 하는 겁니다. 박현은 이제 천통세가라고 자신들의 자신들도 가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제 멈춰야 된다. 반할은 여기서 해체한다. 주명차도 해체한다. 나머지는 다 해체되도록 돼 있다. 이상입니다.